국장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조각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인선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신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세들이 사실상 모든 인사 작업을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 라인이 경기 성남 라인이고, 네네. 또 한 축이 변호사 라인. 라인.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를 했던 사람들은 뭐 인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이 대통령실이라든가 주요 요직에 들어가서 과거에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13시가 있었다 하는 것처럼 실세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네네. 이른바 인사 3인방이라는 사람이 네. 김현지 네. 전 보좌관, 지금 총무비서관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용채, 여기도 전 보좌관,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책비서관. 정책비서관. 네. 또 한 분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전치영. 여기는 이제 이 검증을 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데 공직선거법 변호인 아닙니까? 네네. 이 3인방이 실질적으로 인사는 다 쥐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김현지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자, 처음에 이 정부가 이제 그 당선이 됐을 때 언론들이 뭐라 그랬냐면 경기 성남 라인은 일단 뒷선에 물러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역시 예상은 예상대로, 그러니까 경기 성남 라인에서 정말로 자기를 지근해서 있었던 튼튼한 2층 사람들이 고스란히 이번에 다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조직이 다 그렇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럼요. 예, 인사를 틀어준 쪽이 완전히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즉, 김현지 아시죠?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김현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소환 통보가 오니까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이재명 당시 의원한테,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서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제가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들으면 아니 이번에 뭐 저 대통령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뜻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딸만 알아. 아니 딸이 누군데? 김현지라고 몰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진짜 복심. 그야말로 어떤 사람도 사실 모른다. 김현지만 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김현지가 그야말로, 근데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완전히, 김현지나 이런 사람들은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노출되지 않는. 기자들도 안 만나는 모양이에요. 전혀요. 전혀 접촉이 없고. 그래서 막후에 아주 실세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현지는 누구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당대표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 찾아가잖아요. 당대표실에. 늘 가죠. 저 김현지가 누군지 모른답니다. 얼굴도 못 보고. 또 의원들도 김현지 만난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대요. 근데 김현지를 이번에 뭐를 시키냐고요? 총무비서관을 시켰습니다. 총무비서관이 뭘 하는 자리냐고요? 행정관급의 실무진들의 인사를 전부 다 사실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 살림을 살고 있고 그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총무비서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금고가 있잖아요. 특갈비 갖다 넣어놓는 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때도 그 양인혜인가? 그 사람을 거기 총무비서관에 행정관으로 심어놓고 거기서 특갈비 관본권 갖다 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과 인사가 그 가장 큰 권력인데 그거를 양손으로 다 줄 수 있는 자리를 역시 예상대로 김현지한테 맡겼고요. 김용채 인사비서관, 아시다시피 인사비서관 뭐 하는 자리입니까?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김용채에게 패스인 돼야, 그러니까 패스되어야 고위공직자로 임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와,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한다.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은 무슨 일을 한다? 공직에서 무슨,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들이 무슨 일을 벌이거나 했을 때 감찰을 하거나 혹은 인사검증을 여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거죠. 여기서 너 하면 끝입니다. 네네. 이 3인방이 그러니까 인사는 쥐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나머지는 김용태나 전체형만 하더라도 거기에 그냥 리스트 작성하고 오는 네. 것이지 딱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사람은 김현지죠.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은 그 인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위원장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그렇죠. 거기 간사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대통령 뜻이 누구냐는 이 총무비서관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실제로 내각이라든가 여러 비서관이든 뭐 수석이든 이런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은 이 김현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그냥 소통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통만 해주는 말 위원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뭐 주도해가지고 누구누구 넣어 거기 이렇게 해갖고 리스트 만들어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권한을 준 거고요.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김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대통령실이 들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권의 최고 실세는 김현지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형님이 있었잖아요. 이상득. 이상득. 만사 형통이다. 모든 일은 형님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상득과 그다음 김현지 했잖아요. 이상득은 겉으로 다 자기가 도와줬잖아요. 아니, 겉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몇 선 의원이었고, 하다 보니까 당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다 포착이 됐는데, 김현지가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성남 시절부터 경기도 시절부터 당내부터 지금까지 김현지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미스테리한 거죠.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이 정윤의 문건에 보면은 당신은 청와대입니다만 청와대 권력실세 1위는 정윤회, 2위는 최순실, 3위는 박근혜라고 이렇게 썼던 사람이 박관천이 아닙니까? 그때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경찰 경정으로 나와 있던 행정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번에는 또 경호처 차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이번에 뭐 캠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더니 경호처 차장으로 갔습니다. 경호처 하니까 또 떠오르는 인물이 백종선의 동생이 또 경호처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주먹들 아닙니까? 성남 주먹들. 백종진이죠. 아마 수행비상을 했던 사람. 그리고 이 김남준 지금 제1부속실장 아닙니까? 여기도 이 성남 지역 언론 라인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고 쭉 했던 사람인데 여기도 문고리 권력이죠.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의 그 비서실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2부속실이 이제 그 영부인이고 제1부속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담당자죠. 그러나 제일 이 중에 제일 성남 라인의 이 대빵이랄까 뭐 그거는 정진상 아닙니까? 성남 라인의 수장은 정진상인데 좌장이죠. 실질적인 좌장은. 근데 정진상은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았죠. 고석으로 나와 있어서 상당히 막구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인사에 조금 과하게 개입을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눈밖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지상 너는 뒤로 빠져. 김현지가 이제 그 자리를 정지상 자리를 차지했다고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진상과 관련해서도 뭐 말이 많았어요. 뭐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너무 나댄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담이 된다 하면서 정진상이 좀 더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많이들 제기했다고 하더군요. 이 경기 성남 라인 말고 지금 정말 실무적으로 실세 그룹이 된 사람들이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 그룹 아닙니까? 근데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민정수석실을 전부 다 수석부터 비서관들을 전부 변호사로 깔아요. 아주 그냥 이재명 변호사가 출세의 지름길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예. 지난해 총선 때 대장동 재판이라든가 그 변호사에 있던 사람들만 김영 변호사까지 하더라도 5명. 몇 사람이냐면은 양부남, 박균택, 김동아, 김동아. 이건태, 김기표 5사람이나 공천이 금패치 준 거야. 공천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 변호사 쓰려면은 재산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재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신에 금배지 하나씩 탁탁 달아주고 앞으로 나한테 충성해 이렇게 된 거고 이번에는 자리로 또 다 대통령실에 다 지금 짱을 박은 거 아닙니까? 수석실을 어떻게 민정수석실을 어떻게 변호사로 다 저렇게 채워 넣는다는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민정수석실에 가 있는 변호사들이 몇 사람입니까? 4사람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야기는 이겁니다.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 공직선거법 변호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장형 법무비서관 쌍방울 사건이고 대부성범이죠.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조상호 변호사 기억하시죠? 조상호 네. 변호사. 원래는 비서관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행정관으로 뭐 지금 원래는 법무제도 개선이라는 그 네. 비서관직을 신설하려다 그게 안 안 되니까 돼서 일단 행정관으로 행정관으로 예,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드러난 사람은 수석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태형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가 처음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저거잖아요. 김혜경 그러니까 해경문 김씨 사건에 원래 전관으로 같이 변호사로 간 거 아닙니까? 수원지검 공안부장이었다가 의정부 차장까지 하고 나온 사람이죠. 나와서 이제 딱 수원지검으로 같이 변호사로 가면 그 후배 검사들이 다 절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은 그때 해경공 김 씨가 김혜경이다라는 의미로 송치를 했는데 바로 검찰에서는 무혐의 그러고 덮어버렸죠.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것도 네. 이태영 변호사가 맡아가지고 무혐의로 갔죠. 처리를 했고 공직선거법 2심까지도 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공이 큰 사람이고 네. 그래서 쌍방울에 무슨 사회이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그게 대납이다. 논란이 많이 예, 있었죠. 이 사람이 지금 민정비서관을 맡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변호사 출신으로 이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을 맡고 있죠. 이 민변 출신입니다. 또 한 분이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장 예. 이찬진 변호사. 네. 이분이야말로 또 이재명 대통령의 18기 네. 그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예. 여기가 맡는 게 이 복지, 고용, 여성정책, 네네. 의료 네네. 이 부분도 의료 정책도 여기가 맡습니다. 네. 그래서 이찬진 변호사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나 다름없는 네. 이런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핵심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라는 이승엽 변호사는 네.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금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명 그렇죠, 중에. 그렇죠. 예, 이승엽 변호사. 예. 자기 그 변호사였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에 유력하게 지금 등장을 시켜놨죠. 왜? 재판, 그러니까 5년 단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은 1년 더 해요. 6년 임기니까. 그럼 그 1년 동안 만약에 재판이 재개된다거나 했을 때 대법이 확정을 하면 재판 소원이라는 걸 이번에 개정을 해서 헌법 재판소로 가게 만들어서 전부 무죄를 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승엽 변호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렇게만 잡아도 줄잡아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한 10여 명의 네. 변호사들이 요소에 박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김남국 변호사 전 의원은 디지털 인터넷 무슨 비서관인가 또 맡아서 또 홍보 수석 밑에 핵심 비서관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이재명과 연관을 맺었던 변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요직들을 다 차지해서 옛날에 말하는 그런 십상시가 되고 있다.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정권 좀 힘이 빠진다든가 몰락기에 들어가면은 다 비리와 연루돼 가지고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대통령실이라는 건, 청와대라는 건 온갖 그런 그 정보들이 다 들어오고 온갖 권력의 어떤 그 욕망들이 짓밟습니다. 사실 서로 견제가 돼야 되거든요. 예, 왜 권력을 다 휘두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사실은 저쪽 부서가 어떻게 하고 이쪽 부서가 어떻게 하고 하면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전횡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곳이 대통령실입니다. 그리고 또 비서실장이 완전히 그립을 딱 쥐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 그룹으로만 한 수석실을 채운다. 내지는 또 성남 라인으로 인사를 맡긴다. 이런 식이면 서로 견제를 못해요. 그리고 전횡이 일어나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 사태라든가 이 김민석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경기 성남 라인은 이재명 뜻이라고 하면은 무슨 검증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냥 오케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인사가 망사가 된 것도 다 이런 이유 아닙니까? 그걸 지금 똑같이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앞날에 대해서 먹구름이 몰려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철을 받지 않으려면 일방적인 또 일편적인 그런 인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사람만 챙기는 어떤 인사.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이슈는 와, 어떻게 이런 식의 어떤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최소한 그 민정수석실에도 한두 개의 어떤 비서관들은 전혀 다른 쪽에서 해서 서로 견제하게 해야지. 전부 다 변호사들이면 완전히 뭐랄까요. 하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러면 민정수석실에 제대로 된 기능이 마비된다. 그건 후폭풍으로 나중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가족, 친인척을 또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민정수석실에서 다 보좌하다고 또 뒷받침하다 보니까 지금 적골이 된 거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재인도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와서 재판받아야 할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든 뭐든 견제와 균형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핵심이 전부 경기 성남 라인이라든가 이재명 변호사 출신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가 출세의 지름길이 되어버렸고 자칫하다가는 대한민국이 개인 무슨 주식회사인가 개인 회사가 돼버린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